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역화폐 이제 완전히 이제 문을 닫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느낌이 이게 지역화폐라고 하면 자꾸 이재명을 떠올리니까 그렇죠. 요거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것도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뭐 세수가 지금 1분기에만 35조 펑크 났지 않습니까? 아, 세수가요? 세수 펑크 나 있지 않습니까? 세금 못 걷었습니까? 세금 당연히 못 걷었죠. 아니죠. 우리 같은 봉급생활자들의 소득세는 부자감세. 플러스로 다 걷었죠. 많이 올랐다 그러던데요? 근데 그런 걸 다 못한 거죠. 종합부동산세, 부자들 하는 법인세 이런 것들이 다 마이너스로 다 돌아섰어요. 부자감세 해주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서 월급쟁이들이 자꾸 올랐습니까? 월급쟁이들 올랐죠. 많이 걷었죠. 예. 정부에서. 목표 대비 많이 거둔 거예요. 그럼에도 35조 세수가 소수가 펑크 났다는 이야기는 부자 잘 사시는 분들한테 퍼져도 너무 많이 퍼져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동백전 할 것도 없습니까 우리가? 뭐 이제 이런 데서 다 예산이 아껴야 되는 부족한 거죠. 거죠. 모든 것들이 다 아껴져야 되는 거죠. 나 이거 사실 동백전이라는 게 누가 했고 뭐 누가 또 만들어서 아이디어가 좋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익숙해졌어요. 페이백을 받는 게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쓰면 그렇죠. 7%든 뭐 5%든 이렇게 페이백 우리가 돌려받는다는 게 익숙해졌는데 이걸 만약에 안 한다면 소상공인에게 우리가 지출을 할 이유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좋은 의미에서의 선순환이 하나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만들어진 게 기본적으로 지역 순환 경제 개념을 갖고 나온 거죠. 맞아요. 지역에서 번 돈이 지역 안에서 돌아야 지역이 전후방 산업 효과를 누리면서 발전한다. 이런 개념에서 사실 시작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개념 자체를 마다한다는 거는 지역 발전에 별로 관심 없으시다는 거와 똑같은 거죠. 아내가 뭐 사야 돼 그러면 같이 나가자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가게 들어가 가지고 여기 동백전 봤죠? 이렇게 항상 시작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예. 그게 우리 서민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자그마한 가게들이 그나마 유지를 해온 거고. 그런데 이제 그게 없어진다라고 하니까 지금 경제가 잘 돌아가고 월급이 올라가면은 뭐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모든 게 아직은 코로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태인데, 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서민들에게 타격이 크고. 저는 뭐 진짜 다른 것들을 다 아끼더라도 이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직접적으로 민생에 영향을 주는 거고, 진짜 지역 소상공인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던 문화가 좀 사라진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제를 보면은 이게 사립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분이 다 교수님이지 않습니까? 제가 사립대 출신은 아닙니다. 저는 사립대, 국립대를 다 경험해본. 근데 비수도권 사립대가 81%가 운영 적자다. 그럼, 네. 이 정도였습니까? 심각하죠.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그 입학 정원이 안 차는 문제가 있고요. 애들이 없으니까. 네네. 그 다음에는 그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게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금을 못 올리는 대신에 교육부가 일정한 그 재원을 가지고 자, 응모를 해봐라 해가지고 응모에 따라서 뭐 30억, 50억 이런 식으로 나눠줬는데 이 사립대학들이 이 상황 자체가 계속 열악해지거든요. 예를 들면은 전임 교수를 뽑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간 강사도 사실은 전임 강사가 그러니까 정식 교수가 1시간 더 하면은 10,000원만 주면 되는데 초과 강의에 이 이제 시간 강사를 쓰게 되면 훨씬 더 많이 줘야 되니까 시간 강사도 안 씁니다. 그러면은 전임이 저도 말년에는 거의 20시간 가까이 수업을 했거든요. 네. 했습니다. 제가 맡은 분야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르친 과목 중에서 이거를 진짜 박사 논문을 쓴 사람이 하는 게 옳았죠.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또 보고 전임의 강의 시수가 많네. 그럼 마이너스야. 이렇게 하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방의 사립대학은 부산에 있는 10여 개 4년제 대학 중에서 뭐 대부분의 사립대학이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거 수치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뭐 비수도권 사립대 81%, 10개 중에 8개가 운영 적자에 시달린다는 얘기를 우리는 그냥 대학 좀 힘들어요. 이 얘기만 듣다가 수치로 보니까 확 들어오네요. 지금 근데 사립대 다니시는 교수님들은 되게 피부로 느낍니다. 실제로 임금이
증가는 안 하더라도 감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감소는 합니까? 위기에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깎게 되는 거죠. 월급을 줄 수가 없는데 재단에서. 그럼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삭감이 들어가 있는 데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특히 이제 어떻게 되면 전임 교수라 하더라도 저희들 고용 방식을 굉장히 연봉 협상할 때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6, 7천만 원 받고 들어갔으면 지금 하시는 분들은 뭐 3,500 이런 데다가 그냥 다운 해가지고 그냥 계약을 할 때. 예. 그러면 그건 뭐 그냥 전임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비전임하고 거의 비슷하게 받죠.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여기에 뭐 동의대 같은데 그런 이런 사립대들은 되게 전임 비율이 높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냉정히 딱 뜯어보면 그 안에 전임의 얼굴을 가장한 비전임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죠. 저 페이먼트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의 측면에서 보면. 보수의 측면에서 예. 보면 전임 비율이 80%가 넘어가지고 강의 질은 좋구나 하는데 페이가 열악하니까 오히려 질이 안 좋아질 수도 질이 안 있네요. 좋아질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강의 전담 교원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그건 전임 교원에 카운트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 뭐 월급 3,500, 4,000 주고 끝내. 그런 제도를 만든 교육 관련 부서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 대학이라고 하는 곳은 자율적으로 하게 내버려 두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잣대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다시 저런 걸 갖다 대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고 했는데 결국은 사라진 어느 대학의 예를 들어보면 벌써 10년 전부터 학생이 안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들을 모아놓고 자 우리 학교가 이런 사정에 있다. 여러분 임금을 우리가 합의해서 교수들이 예스 하면은 임금을 깎을 수가 있습니다. 재단에서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깎을 수가 하긴 있습니다. 뭐 학교 없어지는 왜냐 것보다 학교가 나으니까. 없어지니까. 왜냐하면 내가 교수인데 교수라고 하는 직책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면은 내가 6천만 원 받던 거 4천만 원 받겠습니다 하고 이제 사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4천만 원을 받는데 학생이 안 오니까 4천도 못 받았습니다. 임금이 계속 밀렸죠. 학교에서도 좀 상황 나아지면은 그 임금 밀린 거 돌려주겠습니다 했는데 학교가 그렇게 소문이 나니까 학생들이 더 안 오니까 결국은 버티다 못해 가지고 문을 닫으니까 그분들이 약속한 그 임금이라도 돌려달라고 법원에다가 문제 제기를 해놓았죠. 근데 그게 이제 그 한 개 대학의 문제였는데 지금은 그게 10여 개 대학 중에서 있는 대부분의 사립대학이 점점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문제를 같이 겪고 있으면 이제 사라지는 그 먼저 갔던 그 길을 따라갈 수도 있다. 네. 위험하다. 예. 야. 지금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4년제가 한 15개 정도, 14개, 5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에 그 3대 1이 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입학 경쟁에서 3대 1이 되지 않으면은 반드시 미달이 나옵니다. 예, 나오는데 3대 1을 넘은 대학이 5개밖에 없습니다. 14개거든요. 예, 14개면은 9개가 지금 3대 1이 안 된 거죠. 네, 9개가 부산에 있는. 그리고 지금 말하는 그 5개 대학 중에서 3개는 국립입니다. 그러니까 2개만 사립대학 중에서 그것도 약간 겨우 3대 1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게 다시 또 3대 1 밑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부산의 사립대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의 사립대들도 다 문제 있으니까 연세 반응 때문에 지금 갈수록 이제 3대 1 가지고도 위험하니까 4대 1, 5대 1 이 정도는 확보해야 왜냐면 애들 계속 빠져나가니까. 근데 이런 문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산은 그나마 나은 전국에서 편이죠. 나은 편이고 예를 들면은 죄송하지만 충청도, 경북, 뭐 전라북도 이런 데 있는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 훨씬 힘들죠.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경쟁률 눈치 작전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좋은 시절 다 대학 좀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게 꿈이었어요. 근데 그 많던 대학이 이제 사라져야 되는군요. 그렇죠. 이제 하나하나씩 정리되어 가는데 문제는 그 정리되어 가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 고통도 좀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정부나 교육부가 하고 있는 일은 그 고통을 연장해서 조금씩 죽여나가는 사실은 말려 죽이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뭐 전폭적인 재정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통합을 유도하고 물론 글로컬 대학 가지고 지금 그런 걸 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그것보다 좀 더 저는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조금 더 눈을 넓혀 가지고 어느 사회든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게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소위 우리가 스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제 지방대학을 나오건 어디를 나오건 스카이에 있는 그 대학원에 진학을 해가지고 거기서 석박사를 따면은 뭐 서울이나 아니면은 지방에 있는 곳에 가서 좀 강사하시다가 교수가 되고 그런데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서울에 있는 스카이도 대학원이 학생 모집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안 됩니다. 아, 갈 자리가 없으니까 거기서 안 됩니다. 공부할 필요가 없네. 해가지고 이 공부해가지고 갈 자리가 없는데 왜 대학원 공부를 합니까? 대공부 안 하죠. 네, 안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많던 젊은 인력들이 지금 시간 강사 안 쓰지 않습니까? 어디에도 거의 안 씁니다. 예, 외래 교수라고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그럼 결국은 그 많이 그 양산이 되던 전문 인력들이 지금 없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박사 받으려면 10년 이상 투자를 해야 되는데 10년 이상 투자해가지고 초봉 3,500만 원, 즉 대기업 일반 사원보다도 못 받는 그 월급 받고 뭐 대학을 가서 애들 가르치려고 하겠어요. 막 저는 고등교육의 근본 체제가 다 무너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그렇네요.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예전에 하던 그 어떤 공부하는 사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급 인력을 배출하는 사회 구조에서 좀 다른 세상으로 이제 좀 바뀌게 되는 어떤 전환점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많이 슬림화 시켜서 질 높은 교육 이런 방향으로 조금 방향을 선회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선진국에 가까운 교육 시스템으로 가기는 전 굉장히 어렵다. 지금 안 하면 저는 실기한다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대학 입장에서 본다면은 위기일 수도 있지만 뭐 전 개인적으로 정말 이 시점에서 제대로 된 정책으로 고급화된 교육 그리고 조금 더 포인트화된 고급 교육들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교육부가 지금처럼 존재하는 한 그거는 기대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아, 왜 제가 좀 희망 얘기를 아니 하려고 뭐 교육부 하는데. 장관님을 뭐 6, 7년 전에 하셨던 7, 8년 전에 하셨던 분을 또 모시는 그런 지금 그렇습니까?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 나 좀 희망 섞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전기세 오르면 애들 막 부채질 하고 학교 가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학교가 네. 전기세 부담을 보니까 2019년이 180억 정도였는데 2022년이 229억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는데 2023년은 이제 더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학교 예산은 일단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전기세 오른다고 갑자기 올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감안하는 지원이 가능할 거고요. 아, 그래요? 문제는 이제 사립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문제가 그럼 있겠죠. 교육의 질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우리 지방 교육부 교부금 남아도입니다. 남아도라서 그거 지금 다른데 좀 전환해서 쓰자라고 하는 게 사회적 논쟁이 되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돈은 어떻게 지방 교육부 부분 남아도는데 이 학교들에서 이 얼마 안 되는 이 지금 올라봤자 한 40, 50억 더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이걸 왜 걱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남아도는 예산을 전용해서 이런 질적인 부분들을 채우는데 활용하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어떤 그 고민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해결만 가는 중앙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는 한시적으로라도 허용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돈이 있으니까 예. 청사도 옮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네.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예. 억지로 돈을 다 쓰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지방교육부 부분 배정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뭐 전체 예산의 몇 %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학생 수는 줄어들어. 근데 예산은 21.4%인가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정부 예산은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교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학생은 줄어드니까 학교에 쓸 돈은 얼마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예산들을 활용해서 좀 이런 질적인 갭들을 좀 메우는 쪽으로도 활용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늘려놓은 이 예산만큼의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번에 전기세 올라가는 부분은 해결을 할 수 있는 실마리는 있다. 다만 법적인 문제를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예산상으로. 풀어내느냐.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부산연구소에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 해결책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네. 걸림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애들 요새 부채질하면 큰일 납니다. 에어컨 틀어줘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산연구소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올 때 제가 자꾸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그나마 조금 마취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웬만한 안 좋은 거로는 이제 그렇죠. 그죠.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센 게 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위험 신호가 오고 있다는 그 시그널은 끊임없이 우리가 안테나를 통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도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더 알찬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교수님들도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